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2년간 이어온 전기차 배터리 분쟁에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자, 합의의 배경부터 앞으로 K배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우의 경제읽기 월요일도 산뜻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을 했죠. 예, 세계 경제 전쟁으로 불렸던 이 SK와 LG의 배터리 전쟁이 두 회사가 서로 크게 양보하면서 아주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도 타결이 되지 않았다면 둘 중 한 회사는 미국에서 영업이 중단되고 또 그 소송이 법원으로 또 튀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상당히 그 혼선에 빠질 뻔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사실 우리보다도 가장 이 배터리 전쟁을 초조하게 바라본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도덕 윤리에 맞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앞으로 중국 회사들이 배터리 특허를 위반했을 때 하나의 관례가 돼서 중국 회사 규제를 못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웠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SK가 미국에서 앞으로 10년간 영업을 못하게 되면 네. 지금 미국의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딱 세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의 LG, SK 또 일본의 한 회사 이런 세 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를 줄이면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전기차 프로젝트가 흔들어지고 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SK와 LG를 향해서 아주 강곡하게 부탁도 했고 권고도 했고 압력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미국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판에 역시 LG와 SK가 큰 통의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세가 되면서 참 세계의 분쟁이 극적 타결이 됐습니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SK가 LG에 2조를 줘야 된다면서요. 현금 1조, 로열티 1조. 예.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현금은 뭐 바로 그렇게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일시불로? 그렇죠. 일시불로 줄 수 있고 뭐 네. 한두 달 나눠서도 줄 수 있고 네. 예. 그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세법상 또는 회계 법령상 보면 적어도 3개월 전 안에는 다 줘야만 그걸 현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금 1조를 주게 되고 나머지 1조는 로얄티라는 형식으로 하면 앞으로 SK가 이 미국이나 전 세계 각지에서 배터리를 팔면 거기에 몇 퍼센트는 돈을 자동적으로 LG로 꽂아주는 예.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돈이 나가는데 2조란 돈이 사실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2조면 회사를 몇 개씩이나 세울 수 있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입장에서는 지금 2조를 주어서 2조를 주면서 소송을 이제 그만하고 미국에서의 배터리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로는 한 1년 정도만 일하면 2조는 벌 수가 있다. 예. 뭐 그런 각도에서 그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보면 훨씬 더 잘한 선택이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LG보다도 SK 이노베이션 패자인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좀 더 오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요 외신들도 이번 분쟁 합의를 놓고 바이든의 승리다라는 평가를 놓고 있더라고요. 얻는 이득이 좀 많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주말부터 미국의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SK와 이 LG의 합의를 크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것은 한국의 SK나 LG의 승리이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LG와 SK를 합의를 시킴으로써 4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네 말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토끼는 우선 조지아주의 그 일자리,
SK가 철수하게 되면 바로 줄어드는 일자리 막아서 조지아주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거기가 캐스팅 보트 박빙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인심도 얻었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 프로젝트에 동력을 얻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각종 환경 산업이 전기차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전기차는 배터리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SK 배터리나 LG 배터리 둘 다 파트너를 얻었고 또 그러면서도 중국 배터리가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원칙을 지킴으로써 중국의 어떤 배터리 특허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리더십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리더십 또 경제적 실익에서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다 챙겼다. 그야말로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승리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 노동자의 승리다. 미국 산업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한국 회사 두 회사 싸움을 놓고 네. 미국이 지금 축제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끼리 싸우니까 정세균 총리도 정말 부끄럽다 이런 표현까지 예전에 했는데 그 싸우는 동안에 뭐 폭스바겐도 우리 배터리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래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럼 배터리 시장이 다른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진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폭스바겐이 자 이제 더 이상 한국산 배터리 안 쓰겠다. 중국산 쓰겠다 해서 이른바 각형, 파우치형 대신 각형을 쓰겠다 해서 한번 우리 배터리에 쇼크를 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폭스바겐의 하나의 노회한 전략이지 실제로 그렇게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독일의 실력이라도 봐서 갑자기 배터리를 체인지할 수도 없고요. 이 LG와 SK의 전쟁에 폭스바겐도 당사자, 책임자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LG하고 SK가 결국은 사람을 빼와서 LG의 기술을 SK가 가져갔다. 이런 면에서 이제 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왜 LG가 특히 화가 났냐면 그 기술을 빼가서 새로 배터리를 만들자마자 폭스바겐이 SK 이노베이션 이 배터리를 대량으로 구매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LG가 화가 나서 소송을 하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국산을 쓰지 않고 중국산을 쓰겠다는 것은 이 LG와 한국산 배터리 너희들을 자꾸 싸우면 우리가 아예 떠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특히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철수하면 지금 폭스바겐은 미국 전기차의 전량을 한국산 SK 걸 쓰고 있었는데 예. 자신들의 미국 산업이 위기를 맞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계속 이것이 오래 싸움이 계속됐다면 K 배터리에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많은 소송 비용도 잃고 돈은 소송 비용이면 1조 원 이상 나갔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남으로써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나고 한국 배터리 없으면 적어도 서방권에서는 전기차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주 크게 보여줬다 이런 면에서 어떤 전리품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몇 가지 경제 현안들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애플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가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랐죠. 그랬다 아니다, 개발 검토한 적 없다, 합의된 내용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차의 임원들이 차익을 챙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조사도 착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현대차와 애플차의 이 전기차 협력서를 보도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대차가 애플차를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소문이 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1월 8일 날, 올 1월 8일 날 현대차가 우리는 논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공시를 냈어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치솟으니까 현대 임원들이, 현대 사장급 간부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마당에 왜 팔까? 이런 세간의 의심이 있었습니다만 아니다 다를까? 현대가 협상이 이제 끝났다. 협상이 없다. 이렇게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대폭락을 했는데 주가 폭락 직전에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예. 이런 게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정보.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자기들만 아는 정보로 주식을 팔았다. 이건 큰 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고 이것을 정권거래소에서 조사를 해서 1차 기초자료를 금융당국에 넘겨서 이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새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다시 재건축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대책이 필요한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 재건축 특히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 네. 일주일 내에 규제를 풀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일부 지역의 재건축값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일부 시장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풀 수도 없고 재건축의 분양가 상한제라 이건 다 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오세훈 시장도 이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송에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신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세훈 시장의 속도 조절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득 환수제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이런 세간의 시류에 편성해서 갑자기 집을 샀다가 또 집값이 다시 떨어지면 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해 볼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